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훈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무엇을 알아볼 차례인가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중 제3장 생활 지도의 방식 제12조인 훈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육하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의 5가지 방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철쌤, 훈육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훈육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훈육 방법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훈육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법령과 학칙 내에서 훈육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이나 체벌 같은 폭력은 금지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인지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지시의 경우 학생의 학업과 진로의 성장 및 발전, 안전한 학교 생활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잡담이나 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등하교 시 안전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장소 이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과제를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기본적인 식사, 화장실 이용의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도하기가 어려웠는데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당한 지시이냐 부당한 지시냐의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시의 방법을 교칙에 언급하거나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쌤, 제지란 무엇인가요?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서 구두로 제지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 교직원이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 제지가 있었다면 학교장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제지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활동 중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리적 제재의 경우만 학교의 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 및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공구, 화학물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지도 요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두 제지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요. 이번에는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쌤, 분리란 무엇입니까? 분리란 첫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둘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셋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넷째,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리를 실시하나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법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등 혹은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호와 2호는 교실 내 자리를 마련하여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호에서 말하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죠? 교실 밖,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혹은 교무실이나 교감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교무실이나 지정된 장소로 분리를 할 경우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4호에 있는 정규 수업 외는 언제이며 특정 장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정규 수업 외의 시간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수업 종료 후 방과 후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특정 장소는 교실,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분리가 된 학생들은 분리된 장소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교과서 요약이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행동 성찰문을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어디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리를 시행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리의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리 시에는 첫째, 분리 환경, 둘째, 분리 시간 및 조건, 셋째, 사전 안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리되는 장소는 어떤 환경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먼저 공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하고요. 분리 중에 지켜야 할 행동을 학칙으로 정하여 행동 수칙이나 과제를 분리 장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분리 시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확하게 몇 분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분리를 할 경우 최소 식사 시간 20분 정도를 보장해 주거나 분리 시에도 화장실은 갈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은 분리 시간의 적절성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교육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학칙으로 명문화하고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리된 학생들은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을 통해 분리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본 훈육의 세 가지 지시, 제지, 분리 세 가지 방법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